안녕하세요. 지혜의 등불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자식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 눈빛 하나에 내가 얼마나 작아졌는지를 실감할 때도 있죠. 내가 얘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었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뒤집히고 서러움이 북받칩니다. 참아보기도 하고 화도 내보다가 결국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식에게 무시당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그리고 꼭 해야 할 단호한 말 한마디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도움을 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원망뿐인 상황. 그때 필요한 단어는 무엇인지,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태도를 멈추게 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지금은 자식의 태도를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평범한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존중받는 부모로 살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운 겨울밤, 어머니는 늦게 돌아올 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딸을 향한 마음만은 여전히 따스합니다.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어머니의 눈은 현관문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밥 차려놨어. 얼른 와서 먹어. 하지만 딸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누가 이런 거 차려놓으래? 나 다이어트 중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돼?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며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무시당한 사랑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가장 깊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부모의 모든 것이 자식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세월.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냉담한 뿐이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대하는 거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부모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지만 대부분 삼키고 맙니다. 혹시 내뱉는다 해도 자식들은 이를 또 시작이네. 죄책감 주려고 그러네. 라며 더 단단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도덕적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특히 가족 간에는 이런 방어 기제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식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자각이다. 맞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설교는 자식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각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저녁 식사 자리, 딸은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무시하며 냉담하게 말합니다. 누가 이런 거 차려놓으래? 이때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구에게는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텐데 왜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자각의 순간,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만큼 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자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석이는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의 공부에 간섭하지 않았고 민석이는 스스로 공부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민석이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석이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이미 늦은 나이에 시작한 식당 일은 육체적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민석이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석이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대학원 가려고 2년만 더 지원해줘. 어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온몸이 아파오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민석이가 또 말합니다. 엄마, 나 유학 가려고. 학비 좀 부탁해. 이제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엄마도 힘들어. 민석이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의 자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깨달음, 그리고 자식의 무책임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함께한 결정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전에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자식의 무시와 모욕까지 참아내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대하는 너의 말투, 엄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는 그 태도, 그게 더 아프다. 이 말은 많은 부모의 가슴에 숨겨진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도와줬는데 돌아온 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질책일 때입니다. 이것밖에 안 돼? 다른 엄마들은 다 해주던데.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런 말들이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자신의 최선이 부족함으로 평가받을 때 부모는 자기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박탈감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관계이기에 오히려 상처도 더 깊게 남습니다.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온 마음을 다하기 때문에 자식의 무시나 냉담함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분명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이 말은 자식에게 부모의 노고의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퍼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할 때 부모는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엄마는 정말 아파. 감정을 숨기고 참는 것은 결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자식에게 자신도 감정이 있는 인간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자식에게 쏟다 보면 부모 자신이 소진되고 맙니다. 가끔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은 종속이 되기 쉽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70대의 어머니는 성인이 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어머니의 집에 모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식사를 앞에 두고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소금 좀 줄여. 건강에 안 좋아. 둘째는 말했습니다. 밥이 좀 설었네. 막내는 아무 말도 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엄마는 이제 쉴게. 세 자녀는 당황했습니다. 항상 웃으며 모든 것을 해주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리 실력이 늘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큰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비결이 뭐야?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조용한 얼굴을 하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하루가 되어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특히 부모님에게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에 울림이 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